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에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에서도 지금 하이닉스에 조금 밀렸고 마이크론보다도 지금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파운드리 쪽으로 가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HBM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거고, 자, 근데 무엇보다 HBM에 대한 이 시장성은요 이미 그래픽 카드, 그쵸? 이 GPU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지진 않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게 커지는 않아요.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지금 약간 사이가 서먹서먹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TSMC의 첨단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코어스 공정인데, 코어스 공정을 엔비디아 측에서 젠슨 황이 직접 가가지고, 엔비디아 CEO입니다.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TSMC한테 우리도 전용 라인 하나 만들어 달라. 지금 물량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TSMC가 이걸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젠슨 황의 목소리가 좀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TSMC하고의 관계가 약간 좀 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젠슨 황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TSMC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당장에 TSMC가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TSMC에 준하는 기술력을 맞춰 온다면 충분히 넘길 수 있다. 그렇죠. 분할해서 수주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가 직접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텔이나 삼성 파운드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인텔은 지금 파운드리 매각설이 돌고 있죠. 그리고 실제 인텔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요. 인텔 파운드리가 예전에는 최고로 평가를 받았었을 때가 있었는데, 왜? 미세화 공정보다는 이 공정에 앞서는 그 완숙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지금 근 한 10년 정도의 삽질을 한 결과 완벽하게 뒤처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파운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투자를 하더라도 벌어진 격차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인텔 파운드리를 지금 거의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는 얘기가 좀 다르죠. 삼성은 설계 기업이 아닙니다. 그쵸? 물론 D램에 대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색상까지 같이 맞춰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D램 외적인 다른 사업부를 진행을 했을 때 TSMC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젠슨왕 CEO의 코멘트가 삼성 파운드리를 겨냥하고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TSMC 말고는 젠슨왕은 물량을 다변화시킬 수 있어서 좋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맞춰졌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의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거에 다 잡을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GAA 공정이죠. 이 GAA 공정, 즉 3나노에 대한 공정을 정말 이 높은 수율로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만한 호재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TSMC의 시가총액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요, 이런 부분을 선반영한다.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의 움직임, 그렇죠. 투자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그 투자에 대한 액션이나 코멘트가 조금만 있더라도 지금 가격대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는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명절이 지나잖아요. 명절이 지나면 미국에 대한 금리 결정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투세 관련된 코멘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 반영은 다 끝났고요. 무엇보다 이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죠. 2,500을 이탈하는 상황을 8월 달에 맞춰서 지금 9월 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이 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반증하는 게 이 코스피에 대한 총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선반영됐었던 강세 종목군들의 외적으로 그쵸 시장을 방어할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되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 거고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도 고가를 높여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DI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이 있자마자 어땠어요? 올해 초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시작 가격이 6,000원대인데도 불구하고 3만원대까지 5배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5배 수익을 다 냈다는 게 아니라 여기 6,000원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부터 제가 매수했습니까? 대략 8,000원, 9,000원 정도부터 매수를 했죠. 50% 정도 상승하는 상황을 보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특징은 하나예요. 고가 돌파할 때만 공략한다. 고가 돌파할 때만 공략한다. 고가 돌파할 때만 공략한다. 그런 결과 단기간에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합니다.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ABL 바이오. 자,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14%의 수익 구간.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딱 안 좋을 것 같으면 바로 손절을 하죠. 그쵸? 근데 좋을 때는 보유하고 갑니다. 이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지만 시장을 기준해서 보는 내용, 그리고 종목을 기준해서 보는 내용, 근데 종목 기준에서 봤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같이 매매할 수 있게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와서 보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내용에 맞춰서 봤을 때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YC와 같은 이런 종목인데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를 한 결과 5% 손절도 있지만 8% 수익 구간, 17% 수익 구간, 20% 수익 구간 꾸준하게 발생을 했죠. 근데 싸게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어때요? 쌉니다. 근데 가격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횡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등의 시작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악재가 있는 겁니다. 악재가 어떤 내용에 의한 악재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가격적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반등하는 상황에서 딱 튀어 오르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반등 시작한다. 왜? 선반영이니까. 그렇죠. 다 반영하고 올라오는 구간, 거기를 공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 보면 대봉 LS나 이런 것들 9월 달에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9월 달에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대봉 LS를 같이 매매한 결과 여기 대봉 LS,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그쵸? 3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모두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반등 구간을 확인할 건지를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 그쵸? 자,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내가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를 이 실시간 타점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010
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딱 2주 동안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지금 떨어뜨리면서 다 가격 반영을 시켜둔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이제는 반등을 한다면 시장도 바닥이고요. 삼성전자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할지 가격대를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기준은 가격이라는 거죠. 앞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 삼성은 답이 없다, 삼성 무조건 탈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올라오는 구간에서 내가 손실을 회복하고 안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이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돌려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